자, 수업할게요. 수업할게요. 정신 차려서 잘 들읍시다. 오늘 조금 까다로운 게 나와요. 자, 먼저 수열의 극한에서 기본 문제 풉니다. 4페이지에 문제 1번. 어떻게 푸냐면 숫자 대입해가지고 막상 풀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좌표 일반항으로 좀 잡아서 풀어보세요. 일반항. 점화식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받았나? 안 받았어?
응? 여기 직선이잖아요. 응? 근데 얘가 P N 이니까 N 컴마 N으로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이거고 이게잖아요. 응. 근데 이거는 살짝 얘랑 P N P N 플러스 1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면 왜 답이 안 나요? 이걸로 직선 빼가지고 그걸 봤는데 답이 안 나요.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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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했나요? 이게 이런 패턴이에요. 만약에 지금 초록색 같은 경우는 여기가 홀수 지점, 일반화된 홀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초록색으로 된 거는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요. 그러면 여기가 홀수점이 되겠죠. 홀수점은 다 이쪽 오른쪽 편에 있고요. 짝수점은 다 왼쪽 편에 있잖아요. 홀수 번째 점을 여기를 PN이라고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LN이고요. 여기가 PN 플러스 1 짝수점이죠. 그 다음에 PN 플러스 2 이렇게 놓고 바로 관계식을 찾아봅시다. 먼저요. 요 LN이겠죠. P의 N부터 P의 N 플러스 1 사이에 직선 LN의 이 선분 LN의 기울기 구해보자. 그러면 요거 잡혀서 요거 잡혀 뺀 거분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거죠.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짝수점에서부터 다음 홀수점까지 요 ln 플러스 1이죠. 이거의 기울기는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해서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ln의 실제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ln의 길이는 요거죠. 요거 좌표에서 요거 좌표 빼면 되죠. 홀수 번째 좌표에서 짝수 번째 좌표 빼고 루트 2배죠. 기울기. 그 다음에 요거는요. ln 플러스 1은 요 좌표에서 요 좌표 빼고 루트 2배 하면 되죠. 기울기가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빼면요. 이게 일정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x 좌표 길이에서 n 플러스 1을 소거하면요. 요거 2번, 요거 1번이라고 할 때 2번에서 1번을 빼잖아요. 1번을 빼면 이렇게 빼주면 an 플러스 1항이 소거되면서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이 2로 일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가 돼요. 그러니까 2루트 2가 되죠. 자, 이게 뭘 뜻해요? 짝수 번째에서 홀수 번째 선분의 길이의 차는 이게 공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짝수 번째일 때 생각해 보자. 저기 시작이 짝수 번째일 때 그때는 이 색깔로 할게요. 이 색깔로 여기 짝수점에서 시작해서요. 이제는 여기를 요 간격을 ln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홀수점에서 짝수점으로 넘어가는 거 홀수점에서 짝수점으로 넘어가는 요거 아니고 요거 홀수점에서 짝수점으로 넘어가는 요 과정을 여기를 l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때 ln의 기울기는 똑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ln 플러스 1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좌표 잡았을 때 이때 요거 1번, 요거 2번이라고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항을 소거를 하면 일정해져요. 일정해지는데 얼마로 일정하느냐? 요렇게 두 개 빼면 되겠죠. 1 빼기 2번을 하게 되면 a의 n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2가 이번에는 또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ln 플러스 1이요. 요 x좌표에다 루트 2배 한 거고 x좌표 차에 루트 2배 한 개 각각 ln 플러스 1과 ln인데 요거 두 개 빼면 요거 두 개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게 딱 2죠. 그래서 결론 어때요? 이게 뭐 짝수 홀수나 아니면 홀수 짝수나 상관없어요. 짝수에서 홀수로 가든 홀수에서 짝수로 가든 간에 공차가 항상 얼마가 된다? 2루트 2가 되는 등차 수열의 길이가 됩니다. ln이. 따라서 공차가 2루트 2인 일반항 구해보면 첫 번째 길이에다가 2루트 2의 n-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L1은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L1이에요. 이게 L1이고 따라서 요거의 좌표가 1,1이죠. 그런데 요거 길이가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2루트 2가 추가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3루트 2죠. 3루트 2. 얘가 3루트 2고요. 이렇게 되니까 2루트 2n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ln 이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루트 2n 플러스 루트 2요. 해서 2루트 2가 답이에요. 알겠죠? 됐지? 보통 이런 것들 나오면 등비 수열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또 좀 특이하게 등차 수열 나오죠. 등차 수열. 그죠? 이게 왜 등차 수열이 나오냐면요. x 좌표가요.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과정을 찾아보면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일반항으로. 자, 그 다음 문제 2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우와, 우와. 읽어봐. 이미 기자야, 이미. 이미. 기왕 할 때 그 기왕 할 때 그 기자야. 알겠지? 이미 기자에 약분할 약자. 약분할 때 약자야. 그럼 이미 약분이 끝난 상태의 기약 분수를 기약 분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냈을 때 뭐 n분의 n이라고 했을 때 요 둘이가 서로 소인 관계에 있으면 그때 약분이 끝났다고 해요. 알겠죠? 네. 쓰러질 뻔했다. 가분수는 대가리가 큰 거. 삼의 n제곱을 분모로 하고요. 그러면 3의 n제곱분의 뭐식갱이 될 텐데 이게 0보다는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 특별히 기하분수인 애들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알겠죠? 한번 쭉 나열해 봅시다.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네? 같이 하자. 네? 봐봐요. 3의 n제곱분의 1이 가장 작죠. 그 다음에 3의 n제곱분의 2 있죠. 3의 n제곱분의 3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3의 n제곱분의 4는요. 이것도 기하분수 맞죠? 얘는. 그 다음에 3의 n제곱분의 5도 기하분수죠. 3의 n제곱분의 6은 약분이 되죠. 약분이 돼야지. 그죠? 그러니까 기하분수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애들만 기하분수가 될 수 없을까요? 분자에? 여기에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애들만 안 되겠죠. 제일 마지막이 누구겠어요?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에서 1이 되는 상태인데 얘는 기하분수가 아니어서 지워지고요. 그 바로 앞에는 이거랑 같겠죠. 같은 열에 있을 거고요. 얘도 요거랑 이렇게 같은 열에 있을 거예요. 자, 얘네들의 총합 구할 겁니다. 이제 이 라인은 죽고요. 그럼 뭐 어떻게 구하는 게 좀 편해 보여? 전체 합을 다 구한 다음에 요 라인에 있는 애들만 지워주면 좋겠죠. 그지? 그러면 전체 합은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S의 n을 구할 거예요. 근데 전체 합은 이렇게 되겠죠. 3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도 포함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 3의 n제곱까지 총합에다가 그 다음에 기하분수 아닌 거 아닌 분수들의 합을 빼주는 거죠. 그럼 기하분수 아닌 분수들의 합은 3의 n제곱분의 3, 6, 9 똥똥똥 가서 마지막 3의 배수인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지? 됐죠? 그러면 요거요. 얘는 더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졸지마. 2분의 뭐예요?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1부터 연속된 자연수의 합이니까 마지막 항이 3의 n제곱계인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시그마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어떤 걸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얘는요. 이거 같은 경우는 3으로 묶어주면 바로 시그마 공식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3의 n-1제곱이 되니까 얘는요. 3의 n제곱분의 그 다음 2분의 여기 이 3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2분의 3의 n-1제곱 곱하기에 3의 n-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그래서 또 이거랑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또 3의 n제곱 지워지고요. 여기도 3의 n제곱 이렇게 두 개 지워지겠죠. 그러면 앞에는 2의
3의 n제곱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뒤에는 2분의 3의 n-1제곱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계산을 하면 요거 1 죽겠죠. 죽고 그 다음에 3 곱하기에 3의 n-1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니까 2 곱하기에 3의 n-1제곱이 분자인데 2로 나누어지니까 요게 SN입니다. 맞죠? SN이 따라서 SN이 뭐가 되냐? 3의 n-1제곱이 돼요. 따라서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SN분의 1의 극한값은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1제곱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공비가 얼마인 등비급수입니까? 3분의 1인 등비급수 초항이 얼마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이죠. 따라서 2분의 3이 답이에요. 정리했어요. 할만하죠? 또 뭐가 오네? 바람도 꽤 부나 봐. 막 애들이 막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막 떨어지네. 야, 올해 벚꽃은 뭐야? 일주일도 안 펴 있겠네. 다 떨어지겠는데 저러면? 벚꽃이 올해 펴져 있어야 장범준이 돈을 벌 텐데. 누군지 모르지? 누가 노래 불러? 혁수가 노래 불렀어? 옛날에는 막 그 학생들 졸려하고 막 그러면 앞에 나와서 노래도 시키고 그랬는데 요새는 절대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아, 제 수종합반에서는 그랬다고. 애들이 1년 내내 같이 보니까 지겨워서. 자, 문제 3번. 좌표평면에서요. 너 이거 그릴 줄 압니까? 이거 봐봐요. 맥시멈 함수고요. 맥시멈 함수는 이 두 비교 대상 중에 더 큰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요게 x 절대값이 y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함수식은 뭐가 될까요? 절대값 x 이퀄 1이 되겠죠. 그지?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볼래요? 아이, 자꾸 왜 그 보고 있어? 나갈래? 창문 밖으로 한번 나가볼래? 이 조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양변 둘 다 절대값이니까 제곱한 거랑 똑같아요. 따라서 이거 이쪽으로 넘어오면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y 플러스 x가 y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요. 만약에 이쪽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쪽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또는 y 플러스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까지를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릴까? 지금 y 이퀄 마이너스 x가 경계에 하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y 이퀄 마이너스 x가 있고 그 다음에 y 이퀄 x가 또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이때
이 구역은 어때요? 마이너스 x보다 위쪽이면서 동시에 y equal x보다 아래쪽은 요 구역이 되겠죠. 이거 요 구역 지금 요 구역이에요. 요 구역. 요거 아래쪽, 요거 위쪽 이렇게. 이 구역에서는 누구 따라 그려야 되냐면 절대값 x equal 1이니까 x equal 1을 그려야겠죠. 그럼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이렇게 그려야겠네. 여기 이렇게 x equal 1. 그 다음에 이 구역은요. y equal 마이너스 x 아래쪽 이면서 동시에 y equal x 위쪽이니까 요 구역이에요. 요 구역은 x equal 마이너스 1을 그려야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두 번째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작으면요. 이때는 이거 제곱해서 넘기면 이렇게 되니까요. y 플러스 x, y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y 플러스 x가 0보다 크고 y 마이너스 x도 0보다 크고 요거와 y 플러스 x가 0보다 작고 y 플러스 x가 0보다 작고 둘 다 음수인 경우. 자, 이거부터 보면 얘는 어때요? y equal 마이너스 x보다 위쪽이면서 동시에 y equal x보다 위쪽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 누구 따라 그리냐 하면 절대값 y equal 1이니까 y equal 1이겠죠. 그지? 요때는 요쪽이 더 큰 때니까 절대값 y equal 1인데 이 구역에서는 y equal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 이 구역에서는요. 요거예요. 요 구역. 마이너스 x 아래쪽 그 다음에 x 아래쪽. 그래서 이 구역인데 이때는 y equal 마이너스 1을 따라 그려야겠죠.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x equal 1, x equal 플러스 1 마이너스 1, y equal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정사각형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사각형이에요? 2인 정사각형이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자동으로 그릴 수 있겠네. 맥시멈 절대값 x, 절대값 y equal 2분의 1인에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거는 뭐 금방 이 정도의 학습 능력은 있지.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아래 내부 어느 부분이 R이냐 하면 이 조그만 정사각형 바깥쪽이고요. 그 다음에 큰 정사각형 안쪽이니까 지금 빗금 치고 있는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다가 어떤 단위 정사각형을 넣을 거예요. 최대한 많이 넣는다면 몇 개를 넣을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알았지? 만약에요. 지금 그 칸을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니까 지금 구해야 되는 그 칸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 2n 그 다음에 a에 2n 마이너스 1분의 a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a에 2n의 극한값이거든요. 결국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처음에 첫 번째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a의 2n을 구하고 싶으면 한 변 길이가 얼마인 2n 분의 1인 단위 정사각형 알겠죠? 단위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게 한 변의 길이가 2n분의 1이고 여기도 한 변의 길이가 2n분의 1이에요. 알았죠? 이거인 애를 요 빗금친 구역에 몇 개를 최대한 집어넣을 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겹치지 않게. 알겠죠? 몇 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외웠어? 계산했어? 자, 봐봐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길이가요. 만약에 이게 짝수잖아요. 이게 짝수면 좋은 점은 요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일 때 요런 단위 정사각형을 집어넣을 때 여기 딱 여기서 여기까지가
개수가 정해집니다. 봐봐요. 단위 길이를 어떤 넣으려고 하는 길이를 구간 길이를 단위 길이로 나누면요. 뭐가 나올까요? 넣을 수 있는 개수가 나오겠죠. 개수. 그죠?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가령 저렇게 2분의 1일 때요. 2n분의 1이라고 하는 단위 길이로 나누면 몇 개를 넣을 수 있어요? n개를 넣을 수 있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넣는다고 했을 때 봐봐요. 여기도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딱 맞물려서 넣을 수 있죠. 여기 요 부분에 딱 맞물려 갖고 정확하게 넣을 수 있죠.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면 편하겠어요? 전체 요 길이 얼마예요? 전체 길이 이 길이 얼마예요? 2를 2n분의 1로 나누면 몇 개? 4n개를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로에도 마찬가지로 4n개를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전체 넣은 거에서 요 안에 있는 거 제외하면 되겠죠. 제외하는 애들은 여기 딱 맞물려서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1. 1이죠. 그러니까 1을 2n분의 1로 나누면 가로에 몇 개요? 2n개. 세로에도 마찬가지 2n개를 제외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의 2n은 쉬워요. A의 2n은 4n에 곱하기 4n에서 마이너스 2n 곱하기 2n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2n제곱요. 됐죠? 자, 그런데 요게 문제네요. 이번에는 진짜 바람은 있잖아. 와, 제주도 바람이 장난 아니더라. 공을 쳤는데 공이 돌아와. 진짜 농담 아니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요.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예요. 요 길이가 아까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봐요. 2분의 1인데 2분의 1의 길이에 2n 플러스 1분의 1. 지금 뭘 구할 거냐면 요거 구하려고 해요. a의 2n 플러스 1을 구하려고 해요. 한 변의 길이가 2n 플러스 1분의 1인 정사각형을 요 단위 이 구간 길이에다가 몇 개를 넣을 수 있을까요? 나누어 떨어지냐?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즉 n과 2분의 1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n개 넣고요. 2분의 1개가 걸친다는 거지.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딱 반개가 걸리고요. 반개가 딱 쪼개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n개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2분의 1이니까 여기서부터 쭉 채워 넣었을 때 여기에 반개가 딱 걸리고요. 반개만 이쪽에 딱 걸리고 요 라인에 걸리고 따라서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그 단위 정사각형의 중심이 요 꼭지점에 딱 걸리겠죠. 알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얘는 아래 영역에 들어온 걸로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몇 개 있는지를 제외해 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봐봐요. 여기서 여기까지요. 가로의 길이에 넣는 게 일단 전체 넣을 수 있는 길이 생각해 봅시다. 2를 2n 플러스 1분의 1로 나누어 주면요. 얼마가 되죠? 요거 위로 곱하면 4n
플러스 2개, 그 다음에 세로에도 4n 플러스 2개를 넣어서 일단 a의 2n 플러스 1은요 4n 플러스 2 곱하기 4n 플러스 2에서 제외하려고 하는데 어떤 애들을 제외해야 되냐 하면 여기 이렇게 라인에 걸려있는 애들은 R 영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R 영역에 들어간 애들은 얘네들을 제외하고 세야겠죠. 여기 요런 애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요런 애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은 빼야 돼요. 이렇게 요 라인에 걸려 있는 애들 포함해서 이렇게 빼야 됩니다. 맞죠? 요 안에 있는 애들 다 빼야 돼요. 요렇게 돼 있는 애들 다 전부 다 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2n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래 이 점에서 이 점까지가 1이잖아요. 1이죠. 길이가 1이잖아요. 그죠? 길이가 1인데 거기에다가 2분의 1이 더 추가된 셈이죠. 1과 2분의 1입니다. 요거를 뭐로 나눈다고요? 2n 플러스 1분의 1로 나누어 주면 몇 개를 넣을 수 있죠? 이게 2분의 3 이렇게 되나요?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2n 플러스 1분의 1 요게 한 변의 길이잖아요. 근데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 길이가 이거 아니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요. 봐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이죠. 요까지 딱 요까지만 재면 1이죠. 요 1인 구간에 몇 개가 들어가냐 하면 얘는 2n 플러스 1개가 들어가죠. 맞지? 그거에다가 추가로 이쪽 기퉁이에 더하기 1개를 더하죠. 그러면 빼야 되는 것 중에는 가로에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2n 플러스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죠? 예. 이쪽에서 여기까지가 2n 플러스 2개, 여기도 마찬가지 2n 플러스 2개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2n 플러스 2 곱하기 2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됐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16n제곱 플러스 8이 16n 플러스 4에서 4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4를 빼주면 12n제곱 플러스 8n 되겠죠. 그러면 a의 2n-1은요. 여기다가 n-1만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12n제곱 마이너스 24n 플러스 12 플러스 8n 마이너스 8 그래서 12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가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답 내봅시다. 요거요. 이거의 극한값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자, a의 2n이 아까 얼마였죠? 12n제곱이었어요. 그 다음 분모에 a의 2n-1이 12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였고요. 그 다음 분자에 a의 2n 플러스 1이 얘였죠. 그래서 12n제곱 플러스 8n 그거에다가 a의 2n 12n제곱 빼면 뒤지고 죽고 16n 마이너스 4분의 8n의 극한이니까 답은 2분의 1이겠죠. 알겠지? 네.
수열의 극한이잖아. 어? 뭐라고? 쉬워? 오. 그래,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래. 어? 금방 쉽다고 하는 말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거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7페이지 연세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사각형을 그려봅니다. 좀 가능하면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예, 간격 1, 그 좌표의 1간격을 좀 크게 그리세요. 그래야 그리기가 좋아요. 나중에 확인하기 좋아. 7페이지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4개의 직선을 다 그어서 사각형을 완성시켜 봅시다. 여기도 어떤 픽셀이 들어가요. 단위 정사각형이 그게 모는 종이에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모는 종이의 간격이 n이 크지면 클수록 점점 촘촘해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된 애들은 맨날 이런 거 했을 거야. 픽셀 막 집어넣고 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들을 한번 다 구해 보시면 처음에 이거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y 이퀄 3분의 4가 만나는 교점은 뭐 콤마 3분의 4가 될 텐데 이 점을 P라고 하고요. 여기다 3분의 4 대입을 하면 x 값이 얼마가 3분의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3분의 2 콤마 3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 요 점, 요 꼭지점은 여기는 역시 Q라고 했을 때 Y좌표가 3분의 4가 되죠. 그 다음에 X좌표는 요거 따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3분의 4가 되고요. 그
그 다음 요 점 여기를 R이라고 할 때요. R점은 마이너스 3분의 1, 5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S는요. y 콜 5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2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5분의 9가 되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됐지? 자, 이때 뭐라고 했냐면 요 사각형에 대해서 내변이 좌표축에 평행한 정사각형 중에서 한 변의 길이가 2n분의 1. 여기선 단위 정사각형 여기에 표시되는 그 최소 단위 픽셀이 이렇게 돼요. 이 픽셀이 한 변의 길이가 2의 n제곱분의 1이에요. 이렇게 2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저 정사각형 중에서 한 변의 길이가 2의 n제곱분의 1이고 각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에 2의 n제곱을 곱해서 정수가 되는 정사각형들의 모임. 그러니까 꼭지점이 될 수 있는 요런 꼭지점, 이 단위 정사각형의 꼭지점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되냐면 이런 애들이 돼요. 요거 정수가 되겠죠. 둘 다. 그러니까 그 좌표에다가 2의 n제곱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 정수 콤마 정수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바로 꼭지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4분의 1 콤마 그 다음에 16분의 3 이런 거는 어때요? 꼭지점이 될 수 있죠. 그죠? 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2의 n제곱을 곱하게 되면 16을 곱하면 얘가 뭐가 되냐 하면 16, 4, 콤마 3 될 수 있잖아요. 곱하기 16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이니까 이런 애들은 돼요. 그지? 그럼 자 물어봅시다. 이때 이런 꼭지점들이 쫙 찍힌다고 했을 때 그 꼭지점 중에는 여기 있는 4개의 사각형의 꼭지점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기 2의 n제곱분의 정수 꼬라지가 될 수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잖아.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다 안 되죠? 다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1-1번. 뭐라고 했냐면 SN의 원소 중에서 사각형 D에 둘레 그 다음에 내부에 포함돼야 돼요. 걸리면 안 돼요. 중간에 걸리면 안 돼요. 포함되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F의 N이라 하자고 했고요. 이때 어떤 실수 알파에 대해서 Bn을 정의하기를 알파 N 플러스 LN에 F의 N이라고 정의를 하자. 이때 이 수열이 수렴하려고 합니다. 수렴하려면 알파 값을 얼마로 해야 되고 그때 수렴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알겠죠? 성윤?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응? 이 수열이 수렴하려고 해요. 어떻게 변형을 해야 이게 수렴하는 걸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가능하면요. 하나의 단일한 형태로 좀 고쳐주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알겠죠? 어떻게 고쳐줄까요? 성윤아, 저 어떻게 고쳐줄까? 응? 이거 어떻게 고쳐줄까? 얘를. 여기 LN이 있죠?
ln이 있으니까 똑같은 ln으로 만들어 봐봐. 이렇게 하나의 로그 함수로 보자고. 로그 함수로.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변형해 줘야 돼요? 2의 ln에 2의 알파 n제곱 더하기에 ln의 fn이니까 ln에 2의 알파 n제곱 곱하기에 f의 n 이렇게 고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로그 값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렴값이. 맞죠? 로그 값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건을 생각해봐. 다시 이 부분, 이게 진수인데 이 진수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해야만 bn도 수렴하겠니? 응? 이 값이 어떤 값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일단 수렴하긴 해야죠. 근데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얘가 수렴한다 하더라도 0으로 수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값으로 수렴해야 돼요? 양수인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해야 된다. 맞죠? 양수. 양수인 실수값으로 수렴해야만 하죠. 알겠죠? 네. 안 그러면 로그 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수렴값이 없잖아. 이해됐죠? 네. 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뜻을 떠올려 봅시다. f의 n이 뭐였지? f의 n이 뭐였죠? 저 점선으로 표시된 직사각형에 넣을 수 있는 안에 포함되는 둘레에 딱 끼거나 포함되는 뭐예요? 정사각형들의 개수가 fn이에요. 알겠죠? n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n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봐봐요. 일단 아까 앞에 문제처럼 딱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지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일단 얘는 꼭지점이 될 수가 없죠. 얘도 다 꼭지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단위 픽셀 사각형이 분명히 저 점선 라인에 걸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봐봐. 여기 저 픽셀의 애 중에는 이런 애들. 야, 너는 왜? 누가 떨어뜨렸네. 누구야, 씨, 떨어뜨린. 자, 이게 딱 대각선의 중점이 될 수도 되지 않을 거예요. 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저 포함되는 fn의 개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안 돼요.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얘도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은 다 안 돼요. 얘도 포함이 안 돼요. 이 점도 이렇게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요 라인에 이런 애들도 다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맞춰야겠죠. 일단 얘도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어떤 특정한 n이 정해졌다고 치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네들은 테두리에 걸려있는 애들이어서 안 됩니다. 맞죠? 안 되고 대신에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될 거예요. 야, 이것도 그러면 아까 앞에 문제처럼 정확하게 n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겠니?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저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 fn이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이 단위 정사각형들이 엄청 작아져요. 그러면
이 빨간색 정사각형들도 엄청 작아지고 대신에 라인에 촘촘하게 쫙 박혀 있겠지. 점선 라인에 거의 촘촘하게 박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초록색 구간은 점점 요 간격을 메꿀 거 아니에요. 뭐에 가까워지겠습니까? 사각형의 면적에 가까워지겠죠. 요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금방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 볼래요? 뭐라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n에다가 이게 개수예요. 개수인데 여기 앞에 뭐를 곱한 거가 사각형의 면적 면적으로 그 극한값이 수렴할 거야. 저기 네모에 뭐가 들어가야겠니? 네모에 뭐가 들어가야겠어? 저기 네모에 뭐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이게 근사값이에요. 일종의 이게 근사값이야. 그렇죠. 이게 뭐겠어? 단위 면적이죠. 단위 면적. 단위 면적 곱하기 개수 하면 이게 근사값이에요. 근데 그 근사값에 극한이 들어가면 걔가 뭐에 가까워진다? 실제 면적에 가까워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단위 면적이 뭐예요? 2의 n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이니까 요거의 면적은 4의 n제곱분의 1이겠죠. 이게 되고요. 이 값이 이 사각형의 면적인데 사각형의 면적을 a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거 구하는 건 너희들 하지 마. 내가 그냥 계산 다 해줄게.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윗변에 해당되는 길이가 얼마예요?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변에 해당되는 길이가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니까 15분의 17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5분의 17이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 더하기 15분의 17에서 15분의 32가 돼요. 그러면 요 사다리꼴의 면적은요.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해서 얘는 결과가 450분의 799가 됩니다. 알았죠? 알겠지? 됐죠? 자, 이제 답을 내보세요. 이제 알파 값과 수렴값 두 개를 구해 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봐. 세트 맞추면 수렴할 수 있는 값을 먼저 제껴 놓고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 보면 돼. 혜림아, 내가 금방 뭐라고 했어? 수렴하는 부분을 먼저 제껴 놓고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얘를 어떻게 변형해야겠냐고. 응? 이게 지금 수렴하잖아. 얘가 수렴하잖아. 수렴하는 부분만큼 제껴 놓으라니까. 그럼 얘는 얘를 이렇게 변형하는 거지. 없던 애를 갖고 와서 세트를 맞춰준 거야. 그러면 다시 누구로 나눠야 돼요? 4의 n제곱으로 다시 나눠야죠. 곱해야죠. 나눴으니까 다시 곱해야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있던 식이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이렇게. 이 진수 부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은 하나의 똑같은 밑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저 450분의 799로 수렴할래고요. 이게 바로 BN입니다. BN.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의 극한이 중요한데 이거의 극한값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저 밑에 해당되는 4의 2의 알파 제곱이 1보다 크다면 얘는 수렴할 수 있겠니? 안 되겠죠. 양이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요 밑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요. 얘는 어디로 수렴하게? 0으로 수렴할 텐데 그러면 뭐가 없죠? BN이 없죠. BN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버리죠. B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안 되죠. 얘는 무한대로 가서 안 되고. 그러면 세 번째, 이제 4의 2의 알파 제곱이 얼마이면 1이면 가능하죠. 얘는 1로 가고요. 대신에 bn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2의 알파 제곱이 이게 1로 가고요. ln에 1 곱하기에 얘 450분의 799 이렇게 수렴하겠죠. 따라서 수렴값은 얼마로 간다? 450 ln에 450분의 799라는 값으로 수렴하겠지. 이해됐나요? 논리가 이해되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빨리 정리하시고. 그래도 리액션은 오전반보다 훨 낫다. 아씨, 오전반 애들 전부 이러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고 쳐자고. 뭐라고?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 다음 문제 1-2번을 풀어보세요. 이거는 면적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럼 눈치를 한번 채봐. 1-2번은 뭐에 관한 얘기가 되는지. 이 논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ln으로 하나 통일했을 때 이 진수 부분이 이 ln 값 자체가 수렴값으로 존재하려면 이 진수 부분이 양수인 어떤 값으로 수렴해야 하면 돼요. 알았죠? 그게 요 진수 부분에 만약에 이렇게 등비 수열이 있다면 이 등비 수열이 1로 가야만 가능합니다. 알았죠?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한참 보고 있네. 완전 다르죠. 야, 1번은 초록색이 개수면 초록색을 채우는 개수가 1번이면 2번은 빨간색의 개수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점선 위에 걸려 있는 애들. 점선 위에 걸려 있는 단위 정사각형들의 개수입니다. 알겠어요? 1, 15분의 17, 15분의 32. 대각선은 이거의 루트 2배겠지. 요거 이게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니까. 이거 쌍 썩을 놈. 이거 15분의 17 루트 2잖아. 다 됐네. 근데요. 이게 루트 2를 반영하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지. 촘촘히 다시 재배열 해봅시다. 위로 올려서. 얘를 옮길게요. 위로. 이렇게 올릴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얘도 이렇게 되겠죠. 길이로 따지면 이 길이가 아니에요. 대각선의 길이가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래야 서로 딱 마주쳐서 개수를 셀 수 있죠. 이렇게 세는 거는 길이를 대각선 길이로 착각하면 안 되지. 요 길이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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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지. 이 대각선의 길이가 아니잖아요. 변들 길이의 합이잖아요. 단위 변들 길이의 합이잖아요. 그래. 이해 안 돼? 지금 봐요. 이 사각형의 테두리에 걸려있는 애들을 이렇게 픽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알았죠? 만들어 봤는데 얘네들이 지금 몇 개가 있냐라고 하면 요게 한 변의 길이가 2의 n제곱분의 1일 때, 한 변의 길이가 2의 n제곱분의 1일 때 총 지행계가 있어요. 지행계가 이슈. 알았죠? 야, 그러면 얘네들에서 만약에 이 픽셀이 거의 점에 가까워지고 무한히 저 경계에 쫙 나열한다고 치면 결국 어떤 길이를 채우겠냐고 했을 때 완전 둘레가 아니라고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얘는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위로 올려서 생각을 해야 돼. 알았죠? 네. 얘는 위로 올려서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 디귿자 모양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봐봐요. 어떤 길이가 가까워지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 요게 결국은 뭐에 가까워지겠어요? 15분의 17.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등변의 길이에 가까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또 15분의 17.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5분의 32. 이렇게 해서 요 동그라미 친 길이들의 합만큼으로 극한이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답을 한번 내보세요. 이제 거기 베타 값도 구하고 수렴 값도 구해보세요. 요 과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 과정 그대로. SN의 원소 중에서 둘레와 2점 이상 만나는 정사각형들의 개수를 GN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번에는 수열 CN을 정의하기를 거의 똑같아요. 봐봐요. 수열 실수 베타가 있고요. 그 베타에 대해서 CLN의 GN이라고 정의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생각을 할 건데 얘는 어떻게 나타내주면 좋겠다. ln의 2의 베타 n 제곱 곱하기 gn으로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요 진수값이 결국은 양수인 값으로 수렴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 식을 포함하고 있는 수렴값 겁나 주네. 자, 이 식을 포함하고 있는 수렴값 중에요. 이게 당장 확인할 수 있다. 저 픽셀이 아주 작아졌을 때 저 라인에 걸려있는 애들의 개수에다가 한 변의 길이 2의 n제곱분의 1을 곱하면 그 값이 어떤 길이로 가까워지느냐 하면 15분의 17 저 오른쪽 위에서부터
더하기 1 더하기 15분의 17 더하기 15분의 32 이렇게 4개 변의 합으로 가까워집니다. 맞죠? 이거 계산하시면 15분의 81 그래서 5분의 27의 값으로 가까워서요. 알겠죠? 됐지?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변형하면 돼요? ln에 일단 세트 맞춰주시고 2의 n제곱분의 g는 이걸로서 수렴하니까 얘 맞춰주고요. 그러면 없던 애 끌고 왔으니까 2의 n제곱 곱하기 2의 베타 n제곱 그래서 얘는 ln에 2의 베타 제곱의 전체 n제곱 이런 등비수열을 끼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요 2의 베타 제곱이 1보다 크다면 얘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겠죠. 그지? 이렇게 되니까 전체가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의 베타 제곱이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0 곱하기에 5분의 7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의 베타 제곱이 만약에 1이면 얘가 드디어 1 곱하기에 5분의 27 즉 ln의 5분의 27로 유일하게 수렴할 수 있고요. 알았지?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ln2가 되고요. 수렴값은 얘가 수렴값입니다. 혜림아 이해돼? 정리하세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자요. 어? 왜?